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왔네요. 자, 보실까요? 경호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진단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의식이 없고 척추 손상의 상태예요. 함부로 옮기면 안 되겠죠. 부상자를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 부위를 당겨서 기도를 개방해야 돼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기도가 폐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개방하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부상자가 호흡을 하지 않아 기도가 개방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면 경동맥을 짚어 맥박이 뛰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에 출혈이 심하다. 심폐소생술 실시자 이외의 다른 보호자 지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흘리면 안 되니까요.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쇼크 방지를 위해서 차갑게 아니죠.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차갑게 하면 안 되고 따뜻하게. 그리고 피가 흘리면 지혈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한 맥박이 뛰고 있는지도 이렇게 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겠죠. 다음 보실까요? 심한 출혈이 있어요. 이게 피가 많이 흘리고 있는 거죠. 다음 좀 옳지 않은 건 뭐냐? 소독된 거즈나 헝겊으로 세게 직접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피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지혈을 해야 되겠죠. 감염에 주의하면서 출혈 부위 이물질을 물로 씻어 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출혈 부위 이물질을 함부로 씻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씻어내다가 이게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출혈 부위를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해줘야 돼요. 심장보다 높게 해야지. 낮게 하면은 이제 피가 계속 날 수가 있거든요. 압박점을 강하게 압박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눕혀 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피가 많이 날 때는 보온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물질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지혈은 안 됩니다.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씻어내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2번이 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지혈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지혈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직접 압박, 아까 헝겊으로 누르는 방법. 국소 거양법도 있는데 이게 간접 압박법은 아닙니다. 간접 압박법이 아니죠. 지혈대를 사용하는 방법, 피가 안 나도록 그 위에를 묶어주는 방법,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접 압박법은 아니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증으로 쇼크되는 거, 감염되는 것은 이게 폐혈성 쇼크예요. 이게 세균에 의해서 이게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신종 코로나랄지 이런 경우에도 이런 폐혈성 쇼크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뭐 이거는 이제 감염이라는 거는 폐혈성 쇼크가 있어요. 이게 쇼크는 여러 가지 있죠. 출혈, 피가 흘려서 그다음에 저체형이라고 하고 체액이 이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하는 거. 폐혈성이라는 게 이게 박테리아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심장 충격에 의해서 그다음에 신경, 경추랄 척추 손상이 돼 가지고 하는 경우,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뭐 복숭아 알레르기랄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쇼크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지식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상을 동반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전기에 의한 거야. 감전된 거예요. 감전. 이게 화상이 오면서 지식된 것은 이거는 전기 화상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쇼크의 증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요. 호흡은 불규칙하고 심하면 의식이 없어져요. 구토구역질, 기도 개방을 잘 해야 되고요. 맥박이 약해지죠. 이게 쇼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뭐 때로는 빠르다 이렇게 했는데 맥박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쇼크가 오면 약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활동 중 쇼크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가슴에 부상을 당하여 호흡이 힘든 환자는 호흡을 쉽게 하여 주기 위해서 머리와 어깨를 낮게 이렇게 눕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머리와 어깨를 높여야죠. 낮게 하는 게 높게 해줘야 됩니다. 쇼크 환자의 경우에는 어깨와 머리를 이렇게 높게 해줘야 돼서 뭐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서 앉는달지 이렇게 해줘야 되죠. 충격이 일어나면 심장과 뇌에 흐르는 피의 양이 적어져요.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히는 거고, 쇼크 상태 후 환자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옷이나 담요 등으로 덮어야 돼요.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체열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혈 부위는 직접 압박 방법을 지혈하죠. 간접 압박은 없었죠. 아무튼 쇼크로 이게 호흡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깨와 머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다음은요. 이제 구급법으로 왔어요. 이제 구급.
이제 가로 안의 내용은 뭐냐고 했는데 의식장애, 호흡, 순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사망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즉시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 심장 압박 이런 거 이제 심폐소생술이죠.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압박을 실시해서 하는 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심폐소생술을 종료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제 경호원은 육체적으로 이게 탈진하게 지쳤다. 이게 지쳤으면 이제 끝내야 되죠. 다른 의료인과 이제 이 교대를 했다. 이제 의료인이 하면 되잖아요.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이제 회복이 됐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5분이 아니라 30분이에요. 길죠. 이 심폐소생술은 30분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계속 해야 된다. 심폐소생술 몇 분? 30분. 일단 육안으로 이게 탈진했다 구조자가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일단 종료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의료진이 왔다 또는 환자가 이제 회복됐다 하는 경우는 30분 동안 한다라는 거. 다음 넘어갈까요? 원인 불명은 이제 인사불성 중 얼굴이 이제 붉은 환자예요. 홍안 뭐 이렇게 되죠. 응급처치 옳지 않은 거. 주요 증상이 맥박이 붉으니까 강하죠. 구토를 할 경우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줘요. 기도를 개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토를 할 때는 이제 기도가 폐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단 붉은 환자의 경우는 맥박이 강합니다. 환자를 바로 눕히고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머리에 찬 물수건을 둬요. 이렇게 붉은 환자는 찬 물수건을 둬서 식혀줘야 되고요. 환자를 옮길 필요가 있으면 눕힌 상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원인 불명 인사불성, 얼굴이 창백한 환자야. 창백한 환자. 옳은 거. 주요 증상은 얼굴이 창백하고 맥박이 약해요. 아까 이제 그 붉은 때는 강한 건데 얼굴이 창백하면 맥박이 약한 거죠. 보온을 위해 전신을 잘 덮어 음료수를 준다. 음료수 주면 안 돼요. 음료수를 주면 안 됩니다. 환자를 다리를 높여 편안하게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서 다리를 높여줘야 돼요. 창백하기 때문에 이제 피가 지금 안 통하고 있어서 이렇게 뇌에 피를 통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환자를 옮길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세운 상태로 아니죠. 눕힌 상태로 이렇게 해야지 세운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얼굴이 더 창백한데 세워버리면 안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원인을 알 수 있는 환자 중에서 다음에 증상은 뭐냐. 자, 얼굴이 붉어지고 맥박이 강하고 느리다. 자, 한쪽 눈이 확대되고 입이 한쪽으로 쏠리고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지금 이제 마비가 왔죠. 안면하고 갑작스러운 마비. 이게 이제 뇌이렬이라고 그래요. 뇌이렬. 이렇게 뇌이렬이라는 게 이제 그 뇌졸중 뭐 그다음에 이제 뇌혈전 이런 건데 아무튼 뇌에 문제 마비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이 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 이제 마비 증상이 온다 이런 거는 이제 뇌이렬. 심장마비 아니에요. 이게 절도 아니고요. 뇌일렬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원인을 알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되겠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히면서 머리를 약간 젖혀야 됩니다. 기도를 열어줘야 되겠죠. 절도 환자의 경우에 환자 의식이 회복되면 차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니죠. 일단 의식이 회복이 되면 이제 물을 줄 수 있죠. 자,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에 환자가 따뜻하도록 충분히 덮어줘야 됩니다. 심장마비의 경우는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사 교상의 경우에 독살에 물린 사람에 대해서 눕히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물린 곳을 심장보다 더 높게 해줘야 되겠죠.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피경호인이 만찬 중 구토와 함께 이제 졸도를 했어요. 최초 행동으로 맞는 거 일단. 이제 구토를 했다면 이제 기도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입안에 오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구토를 했으면 입안에 오물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의사를 부른다. 물론 불러야 되겠죠. 바로 인공호흡 한다는데 일단 오물을 제거하고 인공호흡 해야 되죠. 일단 입안에 오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구토를 했을 때는. 딱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경호 임무 수행 중 출혈이 심한 경우에 이제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거. 출혈부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 안 되죠. 높게 해줘야 되겠죠. 출혈부를 높게 해야 피가 덜 안 납니다. 출혈이 먹기 전에 음료를 주면 안 되고 즉시 지혈을 해야 되죠. 아무튼 지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출혈할 때는. 지혈 방법은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지혈대 사용 등이 있죠. 간접 압박은 없었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출혈이 심한 환자의 응급처치 아닌 거. 일단 지압 압박을 해야 되고 상처 드레싱 하면 안 돼요. 지금 피가 나는데 이걸 함부로 물어 씻어내거나 이러다가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드레싱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압박점을 압박을 해야 되겠죠. 출혈 부위에 직접 압박, 지혈 때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지혈하는 방법이겠죠. 자, 넘어갈까요? 원인을 알 수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입니다. 이제 옳은 건 뭐냐? 화상 환자의 경우에 물집을 터뜨리지 말. 그렇습니다. 이게 화상에 이제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 2도 화상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물집을 터뜨리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상 환자의 경우에 동상 부위를 문질러 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둬야 되고요.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얼굴이 빨개지고 호흡이 불가능한 경우에 옆으로 눕혀 숨쉬기 편하게 이제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옆으로 눕히면 안 되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앉게 해줘야 돼요. 심장마비의 경우에는 눕혀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반은 세워줘야 되겠죠. 자, 골절 환자의 경우 관절뼈가 단단한 부위 밖으로 내주면 제자로 돌려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전문 의료인이 해야지 경호인이 하면 안 되죠. 화상 환자의 경우 물집 터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 답이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이제 보실까요? 다음 주 이제 경비원의 응급처치 순서로 맞는 것은 뭐냐. 일단 이제 안정이 제일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냉찜질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하고 이렇게 상처 올림. 이렇게 답인데 이 손상이 됐을 때는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일단 냉찜질 그리고 이제 압박. 이제 피가 흘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상처 올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유의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예, 경호 임무 수행 중 타박상입니다. 이제 타박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출혈을 멈추고 부기가 가라앉으면 이게 더운 물 치료나 온찜질을 해주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얼음찜질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타박상이 생겼을 때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줘야 되겠죠. 높게 해서 지금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높여줘야 됩니다. 상처 부위를 높게 해줘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출혈을 방지해야 되겠죠. 상처 주위에 탄력붕대를 가봐 출혈과 부정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상처 부위는 신장보다 높게 해줘야 돼요. 출혈이 된 것처럼.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화상 문제입니다. 이게 수포가 생겼죠. 그럼 2도 화상이에요. 여기 뭐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는데 이제 2도 화상의 경우가 물집 수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1도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정도. 보통 이제 그 물에 댔달지 이랬을 때 1도 화상 정도 되겠죠. 물집이 생기는 것은 2도예요. 그 다음에 3도는 이제 손상이 있거든요. 이게 신경 손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새하얗게 되고 하는 거죠. 화상 입으신 분들. 신경이 손상된 건데 이게 통증을 잘 못 느껴요. 흉터가 남겠죠. 이런 경우가 3도 화상인데 수포가 생기는 것은 2도 화상. 자, 넘어가실까요?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수포가 생겼다 2도 화상이죠. 예, 수포가 생긴 2도 화상. 넘어가시겠습니다. 경호 행사 시 사고에 대한 골절 환자 응급처리입니다. 틀린 건 뭐냐? 움직임을 억제시키고, 그죠? 골절이면은 움직이면 안 돼요. 골절된 뼈가 도대체 일처리 뼈를 맞춘다 그러면 안 돼요. 뼈를 맞추는 것은 전문 의료인이 해야죠. 경호원이 하면 안 돼요. 출혈 시에는 직접 압박으로 일단 지혈을 해야 되고, 지혈이 우선이죠. 골절 부위를 조사해서 골절 부위 상하단에 분목을 두고 고정시켜야 됩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뼈를 함부로 맞추면 안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경호 임무 수행 중 골절사항 계속 이어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분목은 다친 부위의 뼈보다 좀 길어야죠. 길어야. 분목이 길어야죠.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직접 닿지 않도록. 이건 맞는데 골절된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관절이나 뼈의 단단한 부위가 밖으로 만져지더라도 이를 제자리로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함부로 하면 안 돼. 전문 의료인이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척추나 골반뼈 부위를 다친 경우에는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를 눕힌 자세에서 가급적 전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을 옮겨야 됩니다. 일단 골절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래서 부목은 길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임무 수행 중 경호는 유형별 응급조치 요령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봅니다. 탈구 환자, 좀 어깨가 빠졌달지 이런 경우죠. 특별한 비상시가 아니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탈구를 바로 잡으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염좌 환자의 경우에 치료 받을 때까지 상처 부위에 찬물 찜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일단
염좌, 지금 뭐 탈구처럼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경우 하는 거기 때문에 찬물찜질이에요. 때는 전기 화상 환자의 화상 부위를 물로 차갑게 안 됩니다.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화상 부위의 경우에 보통 이제 뭐 화상 입었다 이랬을 때 찬물로 씻어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화기를 뺀다고 찬물로 하는데 차갑게 하면 안 돼요. 절도 환자의 경우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다리를 높여주고 어깨에서 느슨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임무 수행 중 응급조치입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 환자는 머리를 수평되게 다리를 높여줘야 돼요. 일단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은 다리를 높여서 피가 머리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보온 유지하고 뇌일혈 환자는 목에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머리를 대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열을 내려줘야 되죠. 절도 환자는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요. 두부 환자 있죠. 머리가 손상된 경우에 이렇게 체온을 상승하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이제 차갑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머리가 다쳤을 때 이때 차갑게 합니다. 차갑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두부 환자 머리 손상은 차갑게, 머리 손상은 차갑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화상 환자 차갑게 아니고요. 머리를 다쳤을 때 이렇게 차갑게 한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유형별 응급 환자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두부 손상 의심이 되면 상체를 높이고 그죠? 머리 하니까 구토 이물질이 있는 경우 옆으로 눕혀서 해야 됩니다. 기도 막히는지 뇌일의 경우에 환자의 어깨를 높여주고 머리 이제 옷 있죠? 목에 옷을 느슨하게 해줘야 돼요. 찬물찜질 해줘야 되고 약품 화상의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이제 물을 상체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럴 때 약품 경우는 빨리 씻어내야 되죠. 그다음 독사 교상의 경우는 상처 부위를 위쪽을 묶고요. 상처 부위 심장보다 이렇게 낮게 해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독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하면은 독이 심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혈의 경우에는 높게 해서 이게 피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면 독사 교상의 경우에는 독이 심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 부위를 낮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부 손상의 경우입니다. 옳지 않은 거. 경추, 척추를 고정을 해줘야 돼요. 들것에 눕힌 상태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기도 확보해야 되고 두부 손상은 따뜻하게? 그렇지 않죠. 차갑게. 일단 머리가 다친 경우에는 차갑게. 머리가 다친 경우에는 차갑게 한다. 이렇게 가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경호 활동 시 발생하는 두부 손상 계속 이어집니다. 틀린 것은 두부 손상의 경우에 손상 입은 피부를 본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거즈를 덮어 직접 압박으로 지혈, 붕대를 고정해야 되겠죠. 일단 머리 고정. 두개골 골절의 경우에 귀나 코에 흐르는 액체를 막지 않아야 돼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아버리면 안 돼요. 일단 흐르는 것은 전문 의료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부 외상 환자의 경우에 두부에 막힌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온 아니죠. 이게는 차갑게 차갑게 머리가 다친 경우는 차갑게 일반적으로 두부가 손상되었다고 확인되면 기도 확보, 경추, 척추 고정,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환자가 머리를 손상했어요. 계속 두부하는 건데 30도 정도 올린다. 머리를 반듯하게 눕힌다. 따뜻하게 아니죠. 차갑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죠. 머리를 다친 경우는 차갑게. 독사에 물려있을 때는 일단 이제 아래로 이렇게 이제 피가 출혈될 때는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하죠. 머리를 손상 부위를 직접 압박으로 지혈한다. 4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임무 수행 시 경호대에서 유형별 응급조치를 맞는 건 뭐냐? 경척추가 손상될 경우 환자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 그대로 된다. 그렇죠? 지금 뭐 당연하죠. 두부 손상 응급조치는 기도 확보하고 산소 공급하고 체온이 떨어지고 보온 유지 아니죠? 차갑게. 두부 손상은 차갑게. 발작이 일어날 경우에 즉시 환자를 잡아 근육 경련을 막고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음료를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발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음료를 주면 안 됩니다. 탈구된 환자는 관절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주면서 아니죠. 탈구됐는데 이게 바로 잡아주면 안 되죠. 이게 전문 의료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이론, 그리고 이제 앞에 정리된 거, 그래 이렇게 이제 보면서 반복돼서 보시대요. 이제 해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반복 학습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